머리가 큰 인원을 한번 닦아. 자, 그 다음 봅시다. 숙소에 담고.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이제 뭐 주로 얘기했던 건 이상용액이었죠? 네. 기억나요? 네. 근데 이제 이상용액에 대한 얘기인데 이상용액을 했었죠. 그 이상용액을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했었어요? 아이디얼 솔루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번에 했던 게 이제 아이디얼 솔루션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점점 이제 어디로 개념이 확장될 거냐, 리얼 한 걸로 이제 개념이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때 요 사이에 하나 조금 더 필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상적 묽은 용액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어떻게 부르냐면, 자, 묽은을 영어로 어떻게 쓰죠? dilute. 그래서 이제 이상적은 그대로 아이디얼 쓰시면 되고 용액도 솔루션인데 거기에 개념 하나가 더 들어가서 아이디얼 dilute 솔루션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묵다란 말이 있잖아요. 묵다. 그럼 묵다란 얘기는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묵다는 얘기는 용매가 별로 없다는 얘기겠어요? 용질이 별로 없다는 얘기겠어요? 당연히 용질이 별로 없다는 뜻일 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1, 용질이 아주 적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짜잔. 짜잔. 요렇게 쓰면 지금 물질 구분을 A, B로 그냥 했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정한 건데 A를 지금 용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B는 용질이 되겠죠. 보이시죠? 이때 다일루트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상황을 요렇게 무슨 말 알겠죠? 자, 당연히 몰 분율은 용매가 더 커야 돼요? 용질이 더 커야 돼요? 당연히 몰 분율은 원칙적으로 몰 분율이 더 큰 게 용매니까 용매가 몰 분율이 더 큰 건 맞는데 큰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두 개 더하면 값이 뭐가 돼야 돼? 두 개 더하면 값이 1이 돼야 되니까 하나가 극단적으로 크고 하나가 극단적으로 작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A의 몰 분율은 뭐에 가깝고? 1에 가깝고 B의 몰 분율은 거의 없는 상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묵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묽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떤 법칙이 적용되느냐? 바로 첫 번째는 요거. 자, 이때 첫 번째 용매의 입장에서 어떤 법칙이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용매는 생각해보면 섞이기 전후가 크게 차이 날까요? 뭐 느낌이 없을까요? 섞이기 전후가 거의 비슷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섞이기 전후 거의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그 뭐냐면은 뭐 이렇게 옛날에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 제주도를 통해서 난민 500명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요? 아니요. 그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있기 직전이에요. 코로나 있기 직전에 봄쯤이었는데 2009년 봄이었나 맞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2009년 그 중후반이었잖아요. 2009년 초. 예, 예, 2009년. 예. 아, 야, 2019년. 2009년 너무 옛날이고. 그러니까 2019년 코로나 일어나기 직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몇 달 전에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피난민들이 이렇게 어디 전 세계를 돌다가 제주도로 입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주도가 요즘 이제 그 뭐냐면은 관광객들을 많이 받으니까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들어왔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비자 만료가 돼서 가야 되는데 전쟁 나는데 다시 돌아가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했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좀 받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줘야 돼요. 한 명 받았잖아요. 왜 안 받아주나? 아니 그게 아니고 건우가 받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좀 놀랐어요 지금. 준석. 왜? 건우. 그 사람은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건우, 이야, 근데 그 건우가 또 이렇게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제너러스하네요. 야, 나는 건우면 다 추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출신이라서 그래요. 혹시나 거기 어린 여자 아이가 있지 않을까? 건우야, 그 학교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주변 친구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유 참네. 뭐 anyway.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난민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로 이제 한번 그 여론이 형성된 적이 있는데, 자 결과가 어떻게 됐건 간에 여러분 그 의견들이 나뉘어졌겠다는 건 잠깐 짐작이 가죠. 뭐 누구는 받아주자, 누구는 받아주지 말자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뭐 결론이 뭐냐, 뭐가 옳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난민을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쪽에 주장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뭐였냐면, 이 나라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를 믿는 지역에서 온 피난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500명을 받아주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슬람화가 된다 라고 해서 받아주면 안 된다고 했던 인터넷 댓글이 진짜 있었어요. 진짜로 기사에서 내가 봤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자, 그 난민을 받아주건 안 받아주건 간에 솔직히 그 근거는 말이 돼요? 말도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500명 받아줬다고 다 이슬람교가 되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는 다 비었어? 뭐 하여튼 그건 좀 그렇지 않냐라는 거죠.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용질이 얼마나 섞였어요? 극소량 섞였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용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별 느낌이 있겠어요? 느낌이 없겠어요? 느낌이 없을 거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PA와 PA 백설표가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바로 그렇지. 순수 상태 증기압이죠? 즉 용매 A가 순수하게 있을 때의 증기압이고, 요것은 용액을 만들었을 때 용액에서 부분 증기압이 되는 거죠. B가 들어온 게 거의 없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용액 내에서 증기압이 나타나는 거나 순수한 상태에서 증기압이 나타나는 거나 뭐 큰 차이가 있겠어요? 되게 비슷하겠어요? 비슷해요. 되게 비슷하다라고 매우 상식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비슷해?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이거를 만족한다 라고 가정해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뭘 만족하겠다는 거냐? 바로 이게 이거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XA가 뭐예요? XA가 용매의 몰분율이죠. 그런데 지금 묽은 상황에서는 XA 값이 얼마예요? 1에 사실 또 엄청 가깝잖아요. 그럼 1에 가까운 게 여러분 0.999라고 해보자. 알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0.999 넣으면 사실 이 두 개는 큰 차이가 나요. 진짜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순수 상태 증기압에다가 몰분율을 곱해서 부분 증기압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법칙을 뭐라고? 라울의 법칙.
그래서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 용매는 뭐를 따른다?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 라고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죠. 되십니까? 됐죠? 됐죠? 궁금한 게 아, 예. 합성 증기하고 합성 증기압? 총 증기. 전체 증기. 예. PA 더하기 PB인가요? 그렇죠. 왜냐면 용매도 있고 용질도 있으면 둘 다 증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용액 전체 증기압을 두 개를 다 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용질이 금속이 고체면 예, 그때는 용매만의 증기압이 전체 증기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기압은 그냥 눈에 보이는 증기 전체의 압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용질이 비휘발성을 치면 고체일 때는 그냥 PB가 있긴 한데 PB를 0으로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럼 PA는 PA 별 X. 그렇죠. 바로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그 얘기도 방금 이제 건우가 물은 것도 뒤에 이제서 또 언급을 할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건 그래서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 용매는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 됐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 용매 말고 용질 입장. 첫 번째 1. 용질은 섞이고 나면 완전 딴 세상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아까 우리나라로 500명 흘려 들어왔던 난민들, 만약에 난민 인정이 돼서 우리나라에 왔다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들 원래는 그 나라에 살다가 갑자기 한국에 와서 살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지금 살기 예전하고 상황이 똑같아졌어요. 완전 다른 세상에 온 거예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용질은 비휘발성 묽은 용액에서 완전 다른 걸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용질의 비율이 많아지면 용액 내 용질 성격이 조금이라도 더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분들이 우리나라에 200명 정도 그 뭐냐면 난민 신청이 돼가지고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잠깐 모여 살다가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이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쭉 퍼져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200명 중에 누군가는 식당을 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 전통 식당.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아프가니스탄 전통 식당이 열린다고 해서 한국 전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걸 개업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이민자 수가 200명일 때 아프가니스탄 개업 식당 개업이 하나가 된다면 만약 400명 들어오면 한 두 개쯤은 더 생길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대한민국 전체가 변한다? 그건 아니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를 쓰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바로 PB가 커질 거다. 뭐 할 때? XB가 커질 때. 됐죠? 자, PB는 뭐냐? 용액 내 용질의 부분 증기압이겠죠. 이때 3. PB와 XB가 비례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비례라는 것의 수학적 원리는 뭐예요? 비례라고 하는 것의 수학적 원리는 바로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비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비례일 때만 커지면 커지나요? 아니요. 아니죠. 비례가 아니어도 얘가 2차 함수도 있고 3차 함수도 있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수 함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증가하면 증가하는 건데 하필 그때 비례한다라고 가정해보자는 얘기예요. 왜 초창기 화학자들은 비례한다고 가정했을까요? 자, 커지면 커지잖아요. 네.
커지면 커지는데 하필 그런 관계 중에서 왜 하필 비례를 들고 이해밖에 왔어요? 몰라서 선생님. 바로 수리적으로 편하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놀랍게도 실험 데이터를 보면 진짜 비례로 근사해도 될 정도로 뭔가가 생겨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anyway 그러면 비례 관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PB하고 XB가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걸 다르게 어떻게 PB와 XB 사이에 짜잔 뭐 여기 B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럼 이건 뭐겠어요? 바로 비례하면 비례상수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상적 물군 용액에서 B의 부분증 기압이 그 녀석 몰 분율에 비례한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헨리의 법칙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어떤 가정을 헨리의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이상적 물군 용액에서 증기압과 몰 분율이 비례한다라는 가정을 헨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자, 썼죠. 그러면 이때 헨리의 법칙 요게 응용됩니다. 사실 헨리의 법칙은 여러분들 옛날에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어디도 소개가 되냐면 하이탑 화학 2 책에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소개가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뭐 화학 미리 공부한 사람들은 저 말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헨리의 법칙이 하이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된 게 아니고 요런 루트로 정의가 된 건데 그게 요 어디에 응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자, 뭐냐? 바로 이겁니다. 물에 대한 무극성 기체의 용해도 여기에 헨리의 법칙이 아주 많이 적용됩니다. 자, 이때 잘 보시면 물이라고 하는 건 극성, 무극성 뭐야요? 극성이죠. 그런데 기체가 무극성이래요. 그러면 둘의 성격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이 말은 많이 녹는다는 얘기예요? 잘 안 녹는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 용해도가 매우 작아진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잘 봐요. 그렇다면 둘 중 누가 용매고 당연히 누가 용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용매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녀석이 용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격이 같아요, 지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많이 녹아요, 조금 녹아요? 조금 녹죠? 전형적인 뭐를 이루게 된다? 이 전형적인 묽은 용액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분석을 좀 해보면 1. 매우 묽어지고 어떻게 되느냐? 매우 묽어져서 이상적 묽은 용액을 이룬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이고.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실험 장치 자, 여기 무르
물음. 그다음 여기 이제 뭐가 있을 거냐면 수증기도 존재할 거고요. 수증기도 존재할 거고요. 여기에 바로 비기체 성분, 바로 기체 용질이 존재할 겁니다. 그럼 얘가 이 물 속에 어떻게 되겠어요? 일부 요렇게 녹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물의 수증기압도 있겠죠? 뭐 얼마가 있겠죠? 있지만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의 부분 증기압을 뭐라고? PB라 해보자 이런 말이지. 네.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자, 이준아, 해줄게요. 이준아. 삼용질 헨리 법칙의 응용. 그래서 삼용질 B는 헨리의 법칙을 따르겠죠. 자, 헨리 법칙 뭐예요? PB가 KB의 XB가 되는 거죠? 됐죠? 아까 헨리 법칙 그대로 쓴 거예요. 자, 이때 여기서 1 X 몰 분율은 요거 꼭 기억하세요. 모든 농도의 조상입니다. 아, 조상님이에요, 조상님. 왜 그 성묘라고 하는 조상님.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농도 중에 뭐 있어요? 네, 몰농도, 몰농도, 몰날 농도, 퍼센트 농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 모든 농도가 어디서 파생된 것이다? 몰 분율에서 파생된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죠?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XB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XB는 몰 분율이잖아요. 자, 몰 분율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몰 더하기 B 분의 B. 맞아요? 네. 자, 저거 맞아요? 자, 여기서 N이라고 하는 녀석의 물리량은 뭐예요? 몰수. 그래서 용액을 이루었을 때 물의 몰수에다가 B의 몰수에다가 B의 몰수의 B. 이게 바로 저 B의 몰 분율이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때 어떤 가정을 하여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맞아요? 네. 자, 뭐를 날려버렸어요? MB. 여기에 있는 이 B를 날려버렸죠? 네. 왜? 매우 작으니까. very small. 그럴 상황만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쟤를 이렇게 날려버렸죠? 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물의 질량 분의 B의 몰수와 비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몰라는 거. 맞습니까? 네. 자,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잘 봐요. N은 뭐죠? 비례할 수 있죠. N은 뭐죠? 몰수. 몰수잖아요. 네. 몰수하고 질량은 서로 무슨 관계죠? 비례관계. 몰수와 질량은 정확한 비례 관계죠. 네. 그럼 예를 들면은 그 물 18g 몇 몰이에요? 물 18g. 1몰이죠. 36g.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해요? 비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물의 질량으로 얘를 대신할 수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물의 역할이 뭐예요? 용매잖아요. 용매 질량분의 용질 몰수 B.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바로 몰 렐리티. 알겠죠? 몰 렐러티.
몰랄러티. 이것의 우리말 번역이 이게 몰랄 농도예요. 알겠죠? 몰랄 농도를 영어로 몰랄러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되십니까? 되죠? 이때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비례해요. 또 어디에 비례하느냐? 물의 부피. 이거랑 비례할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자, 왜냐? 물은 상태가 기체, 액체, 고체 뭐예요? 기체, 액체, 고체. 지금 액체를 얘기하잖아요. 사실 액체에 밀도는 마구마구 변해요? 뭐 거의 일정해요. 액체 밀도는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물의 질량과 물의 부피는 거의 뭐 하는 관계예요? 비례하는 거죠. 물 1리터의 질량이 얼마예요? 물 1리터 질량 1kg인 거 알죠? 물 1리터면 1kg인 거 알죠? 2리터면 2kg. 그런 관계를 비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례. 홍영? 왜 기절하려고 그래요? 홍영 힘내주세요. 알겠죠? 힘내주세요. 알겠죠? 그래. 우리 홍영수도 요즘 연애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 안 연애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요? 그래, 알겠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 물으면 너무 난감하죠, 대답하기. 그래. 지금 저기 준우 막 격하게 공감하는 저 준우. 준우 왜 이렇게 격하게 공감하는 거예요? 준우는 연애해요? 아니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연애가? 지금 목소리 없어요. 없네요. 그래요? 그렇구나. 저는 하려다 실패했어요. 지금. 안 궁금해요? 자, 봅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물의 질량을 물의 부피로 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 얘기에 근사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바로 비가 섞인 수용액 부피 분의 요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자, 잘 봐요. 여기까지는 아직은 노란색 어디 갔어? 아직까지는 요 물이 퓨어한 상태였어. 알겠죠? 퓨어한 상태의 물의 질량과 퓨어한 상태의 물의 부피를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여기에 비를 섞을 거 아니야. 그래서 비를 섞어서 수용액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때 비가 얼마나 들어온다?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조금 들어온다고 해서 조금 들어오지. 그러니까 원래 순수한 물의 부피나 이게 조금 들어온다고 해서 그 부피가 크게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거의 같겠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O 전체 용액 부피 분의 용질 몰수 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이걸 몰라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몰라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몰라리티를 우리말 번역 몰 농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철자를 딱 보는 순간 그 초창기 화학자들이 이걸 번역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했다는 느낌 안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잘 봐. 이게 원어민이면 이게 구분이 어렵지가 않잖아요. 원어민이면.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이거 어떻게 번역할 거냐라는 거죠. 고민하다가 이거 어떻게 번역하자 하다가 얘는 몰랄. 사실은 나는 맨 처음에 화학 배웠을 때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아니 왜 이거 무슨 뭐 의성어인가? 랄랄랄랄랄라 기분 좋다는 뜻이고 왜 랄이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배우고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구나. 이게 참 그 초창기 화학자들의 그 애환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제 요게 몰랄러티, 요게 몰라리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누구가 모든 농도의 조상이라고요? 몰분율. 그래서 내가 저번에 제보내준 연습 문제 있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농도 변화 문제들이 있죠? 그 농도 변화 문제들 보면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바꾸거나 막 있을 거라고요.
그거 꼭 해보세요.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한 20개 그 정도 되는데 그것만 딱 해보면은 느낌 다 잡을 수 있어요. 뭐 개념적으로 어려운 것들은 아니니까 꼭 연습해 보세요. 알겠죠? 예? 보세요. 뭐 새끼 문제 하나 정도로 나오지 싶거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연습을 꼭 하세요. 건우 알겠니? 알겠죠? 지금 또 뭐 수학 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랄까 이제? 수학 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지금 머릿속에 수학 문제 고민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좋아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거 중간에 찍을게요. 준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헨리의 로를 편히 그러니까 3의 1, 2 저기 3에 4. 뭐야 이거 3 헨리 1, 2 1, 2 요게 동그라미 3 여기 1 여기 2 쓰다 보니까 헷갈렸어. 홍영 고마워요. 짚어줘서 고마워요. 자, 두 번째 헨리의 법칙을 편의상 변형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변형하느냐? 요렇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헨리의 법칙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 용질의 부분 증기압과 몰 분율이 뭐 하다는 거예요? 비례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 몰 분율이 뭐랑 비례하냐고요? 이렇게 대괄호로 쓰면 뭐예요? 몰농도죠? 몰농도죠? 방금 건우가 이게 자기장이라고 개드립을 쳤는데 이제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부분 증기에서 뭐 혼합 증기에서 비의 부분 증기압이죠? 근데 그게 헨리의 법칙에 따라서는 몰 분율이랑 비례하는 건데 이 앞에서 보시면은 몰 분율을 비례적으로 누구랑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몰농도랑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 요 놈을 몰농도랑 비례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비례상수를 새로이 도입하는 거죠. 어떻게? 요렇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 수식이 바로 액체 용매에 대한 기체 용질의 용해도를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식이 어디에 표현된다? 하이탑 화학2 같은 책에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하이탑 화학2 같은 책의 논리를 보면 기체 용질의 액체 용매에 대한 용해도를 설명해주는 수식이 헨리의 법칙이다라고 설명이 시작이 돼요. 틀린 말은 아닌데 시작점이 다른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원래 헨리의 법칙은 기체 용질의 용해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상적 묽은 용액이라는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법칙인데 그걸 기체 용해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논리를 담지 않고 기체 용해도만 따로 떼가지고 그냥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헨리의 법칙이 그렇게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때 여러분들 그 뭐 3 헨리 법칙 의무 됐고 그다음에 4 액체 여기다 헨리의 법칙 응용에 1, 2, 3 동그라미 4 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1 기체 용질의 부분합 이게 크면 용해도 어떻게 돼요? 커진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기체를 액체에 녹이고 싶어요. 그래서 기체를 액체로 녹이고 싶을 때 그 기체의 부분합을 작게 해줘요? 기체의 부분합을 강하게 해줘요? 세게 만들어주죠? 그 얘기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걸 수식상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여기에 있는 B의 부분합을 증가시킬수록 여기에 있는 용액 내 B의 몰 농도가 증가한다 라고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이제 근거가 되는 수식이 바로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물건 중에서 기체 용질이 액체 용매에 녹아있는 대표적인 물건이 뭐예요? 콜라. 그게 바로 탄산음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탄산음료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건 알죠? 그 탄산음료 이산화탄소 녹일 때 부분합 얼마예요? 1억 1000기압. 500기압. 그러게요. 여러분 500기압의 물줄기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분쇄돼요, 분쇄. 뚫려요. 여기서요? 다진 고기도 다진 고기. 뚫려. 자, 얼마냐? 10기압. 설탕물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몇 기압으로 찍어 누르냐면 보통 공장에서는 3, 4기압 정도로 찍어 눌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여러분들이 느끼는 딱 먹었을 때 찌릿찌릿찌릿하는 그 정도가 이산화탄소 3, 4기압 정도에 해당하는 압력이 녹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러는데, 자, 여러분 원래 우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몇 기압 있어요? 뭐요? 0.005기압. 바로 우리 전체 대기압을 보통 몇 기압이라고 해요? 전체 대기압을 1기압이라고 하죠. 그 중에 이산화탄소의 증기압이 0.1기압 수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중학교 때 지구과학 배웠을 때는 0.12인가라고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0.15 정도로 바뀌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사실 많은 기체예요. 아주 희소 성분이에요. 희소 성분이죠. 이유는? 너무 안전해. 바로 식물들이 다 가져가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식물들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혹은 지구 대순환으로 다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양이 적은 건데 그 적은 양이 0.12%에서 0.15%가 돼가지고는 지금 5월달부터 여름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즘 엄청 덥죠? 네. 원래 우리나라 6월달에 그렇게 더웠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생각해봐요. 7월달에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심각하게 더운 건 뭐 빨리 잡아도 7월 말? 맞습니다. 사실 7월 달까지만 해도 밤에 잘만 하거든요. 갑자기 막 열대야 오고 이러면 보면 보통 8월 달부터란 말이에요. 7월 말이나. 근데 요즘은 지금 올해는 5월 달인데 5월 달부터도 덥죠. 지금 6월 달 막 됐는데 막 엄청 더워지잖아요. 이게 그 0.12가 0.15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나이쯤 돼서 우리나라의 뭐 권력을 잡을 나이쯤이 되면, 아니 여러분들이 내 나이쯤 되면 뭐 정치 경제적 권력을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 우리나라와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도 좀 큰 일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예, 정말. 뭐라고요? 뭐라고? 미국 간다는. 누가요? 누가 목소리 안 들렸어? 윤호요? 왜 하필 미국 가? 망해가는 나라에? 나라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요? 왜요? 정치가 너무 안 좋아요. 진짜로? 왜요?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마. 왜요? 쌤이랑 싸우고 싶어? 왜요? 아야 나도 쌤이랑 비슷하게. 그래요? 어제 이윤성 욕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 같은 사람이 나라에. 한번 박수 나온 사람이. 여러분, 뭐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다는 건 그건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정치 상황에서 찬반적으로 어느 쪽을 든다 안 든다, 나는 그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바뀔 거예요. 파란색 옷을 입고. 왠지 아세요? 어제 오늘 다 파란색 옷을 입고. 네, 왜냐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바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세대 교체. 여러분들 때문에. 야. 난 여러분을 믿어요. 난 진짜 여러분을 믿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뭐가 됐건 간에 나는 나의 제자들인 여러분들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래에 좋아질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네가이시마스.
알겠죠? 그래. 그래서 뭐 딴 나라 간다 이러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알겠죠? 자,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요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두 번째 이게 온도가 어떻게 될 때 용해도가 커지죠? 기체 용해도. 요 얘기는 나중에 연력할 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온도는 요렇게 될 때 용해도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맞나요? 네. 이건 요 수식상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저기에 있는 K. K. 이게 여기서 비례상수죠? 비례상수죠? 이 비례상수가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할 때? 온도가 작아질 때. 알겠죠? 네. 뭐 이게 사실은 액체 용질이 이제 뭐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기체 용질이 액체 용매에 용해되는 과정은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발열입니다. 그리고 이건 예외가 없어요. 기체 용질이 액체 용매에 용해되는 과정은 자 예외 없이 언제나 뭐죠? 발열입니다. 그래서 발열 과정은 고온 조건에서 자발적이에요? 저온 조건에서 자발적이에요? 바로 저온에서 자발적이죠? 이것과 관련된 원리를 무슨 원리라고 하죠? 바로 르샤틀리의 원리죠. 그것 때문에 온도가 떨어질 때 이 K가 일종의 평형상수 비슷해지면서 커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연력학이 아니라 용액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니까 뭐 더 자세히 얘기하지 않더라도 예전 우리가 연력학과 화학평형을 배웠으니까 이런 생각을 여기에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그 이상적 묽은 용액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체 용해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상적 묽은 용액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 이제 실제 용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실제 용액이 어떻게 되느냐? 자,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자 필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구야? 제혁스. 제혁스. 제혁스 반가워요. 맞다. 샀어요. 좋아. 오케이, 됐다. 자, 제가 가지 말고 필기만 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할 거예요.